20원씩 벌지 않았을까? 야 그래도 하는 게 20원인데 800개였잖아. 그럼 얼마야? 역시 16,000원은 벌었네. 자 가봅시다. 자 앞에 단원 처음부터 조금 가볍게 움직여 보면 일단은 뭐였지? 경우의 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해? 일단은 자 지금 세주는 그 사건에 대한 가지수를 얘기를 하지.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뭐였어요? 원순열이 있었고 그 다음 중복을 허락한 순열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중복 순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이 있었어.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순열에 대한 상태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 확률로 넘어왔어. 그치? 근데 지난 시간 확률은 그렇게까지 막 메인 내용은 아니었지. 그렇지만 얘네들이 다 녹아 있었다는 모습은 볼 수 있었을 거고 자연스럽게 조합 같은 것들도 건드려 줄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 확률은 가장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직접적인 우리의 경우의 수를 이용한 확률. 얘가 1번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배우려고 하는 조건부 확률과 세 번째, 독립시행입니다. 일단 조건부 확률을 오늘 최대한 자세하게 가지고 가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익히고 끝냈으면 좋겠거든 개인적으로는. 자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어. 딱 어떻게 배웠냐면은 10개의 공이 있는데 당첨공이 3개야. 근데 A가 먼저 뽑고 B가 그 다음에 뽑을 건데 B가 당첨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첨될 확률은 뭘까? 똑같잖아. A가 먼저 B에 따라 똑같을 수는 없지. 뭐가 똑같다고? 확률이 둘이? A가 당첨을 보고 확률과 B가 당첨을 보고 확률. 당연히 공을 다시 안 넣지. A가 뭐 B에 따라. 근데 지금 방금 이 대답 있잖아. 딱 뭐라고 했냐면은 A가 못 뽑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확통 시험 범위에서 제일 많이 취해야 되는 자세 중에 하나야. 저거를 가지고서 나 모르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싸잡아서 다 계산해야 돼. 뭐 뽑는지 모르잖아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뭘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A가 당첨이 되는 경우라. A가 당첨이 안 되는 경우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못 풀겠어요가 아니라 그 두 개에 대한 상황을 모두 다 계산을 해주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럼 당첨을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10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뽑을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뭐가 돼? 90분의 6의 확률을 받겠지. 만약에 A가 당첨 대비를 뽑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은 3이 되겠죠. 계산은 뭐가 돼? 90분의 21이 되겠죠. 우리는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다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해주면 뭐가 돼? 90분의 2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가 당첨 대비를 뽑는 확률은 얘인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최초에 무언가 그런 이미징이 있는 거야. 한 번에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계산해서 딱 정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수투나 수원에서 얘기를 하는 어떤 상황들이나 뭔가 그냥 꺾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똑같은 상황이야. 한 번에 정답이 나온다고 누가 그랬어?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 정리를 먼저 해놓고서 그 다음에 다 상황 나눠서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게 어떤 조건에 따른 그때의 계산 결과 확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편하게 생각해. 그냥 조건부 확률 말 그대로 어떤 조건 하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을 가보게.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서 저 휴지를 향해서 던졌어. 됐지? 내가 저 휴지를 향해서 던졌을 때 저 휴지가 떨어질 확률이야. 됐지? 그럼 우리는 상황을 무조건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저 휴지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맞아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맞지 않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모두 다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지. 조건부 확률의 취지를. 자, 근데 우리는 수학적인 탐구를 위하는 건 까놓고해서 아니잖아. 우리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조건부 확률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풀도록 할게요. 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표를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 있고, 하나는 독해를 통한 조건부 확률이 존재를 해요. 이 두 가지만 나눠서 생각을 할게 지금부터. 해봐. 자, 근데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호가 살짝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보이죠? A 짝대기 B라고 쓴 거예요. 발을 그린 거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B라고 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B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조건이 깔렸을 때에 A가 일어날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이제 완전히 뭐요? 왜? 펜도 안 갖고 왔어? 내가 시작할 때 좀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내가 확통이 그렇게까지 막 좀 여유롭게 문제를 막 좋아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 사실 확통이 별로 안 좋아. 왜? 독해가 졸라 많아. 너무 많잖아 글이. 니네도 싫은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다시 또 힘들어하는데, 괜히 확통이 문과 과목이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물론 이제 수학적 독해가 이과 과목들에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부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보여주는 방식들이 생각보다 좀 정형화가 되게 잘 돼 있어. 왜냐면 내가 그걸 자체를 힘들어하니까 아예 그거를 완전히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 거야. 오히려 내가 만약에 좀 잘했으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저렇게 풀면 되는데? 약간 추상적인 이미지가 쌓일 수밖에 없어. 간혹 수원수투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걸 이해 못하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어렵다는 거야. 근데 이 조건부는 진짜 명확하게 푸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어. 그 틀로 정해놨어. 어떻게 보면 정해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만 따라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 하나는 이거. B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근데 하나만 기억해.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이야. 다른 게 없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것만 기억을 하자고. 그때 우리는 얘를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를 외워주시는 게 일단 먼저라는 거. 됐죠? 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자, 일단 공식 먼저. 자, 지난 시간에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외워야 한다고. 안 외우고 징징대봤자 어차피 문제를 못 푸는 정도였겠고. 자, 지난 시간에 여기 관련돼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하나, 요렇게 생긴 문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잖아. 딱 좋네. 둘레 타서 뭐가 있었어? A 합집합 B는 뭐였다? PA 더하기 PB 빼기 교비였죠. 또 A랑 A 교집합, A 여집합, A랑 교집합 B, 그다음에 여집합은 그 손 안 하고 하면 안 돼. A 교비예요 집합은. 잠깐. 이것만 얘기하면 뭔 소용이야.
그만해 씨. 알았는데. 빼기 PA의 차 B PA교 B였다는 거 또요. 뭐 BA의 PA의 여집합이 1 빼기 1 빼기 PA였습니다. 또요. 드모르간이 썼습니다. 드모르간 뭐예요? A 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교 B여였고 반대쪽은 안 쓸게요. A랑 A급 B가 그게 뭐야? 그게 배반 있었죠. 배반일 때 뭐였어? 기억이 났어. 기억이.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었습니다. 됐죠? 됐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딱 이렇게 공부를 해서 끝낸 거야.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얘기까지 했잖아. 이걸 안 외우잖아. 어차피 문제를 못 풀어. 근데 문제를 못 풀겠다고 가지고 오는 애들은 100% 이걸 안 외운 상태야. 외우셔야 돼요. 왜? 여기에 대한 누적이야. 또 다시.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보여요? 맨 마지막에 문제에 1번에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바로 읽어주는데 근데 어차피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이잖아.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비교 A였어야 되는데 어차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교 B로 써준 것 뿐인 거고. 됐죠? 근데 PA교 B는 요걸 쫓아가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 내용이야 이 문제들은. 내가 진짜 조금 더 오버한다고 하면은 앞에 쪽에 대한 내용 가지고서 다음에 해와야 돼 정리했으면 이걸 더 얘기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맞죠? 그러니까 1번 형태에서 다시 한번 PA는 0.3이고요. 다시 한번 PB는 뭐인 거야? 0.6인 걸 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세 번째 줄에서 P 안쪽 A 합집합 B에 대한 전체 여집합이 0.3인 걸 알 수 있겠고. 됐죠? 근데 여집합이니까 우리 뭐를 확인할 수 있어? 1 빼기 A 합집합 B 값이 0.3인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 0.7인 것까지. 그럼 여기서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합집합이 나왔으니까 교집합을 구할 수 있겠죠. 합집합은 얘네들을 합한 거에서 뺀 거니까 0.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가 일단 전 단원이었던 거잖아. 분명히 이제 마무리만 지어주면 돼요. 뭐였어? PA분의 PA교 B였고, A가 일어날 확률이 0.3, A교 B가 일어날 확률이 0.2니까 계산 결과 3분의 2가 되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로 어차피 포함은 돼. 그 상태에서 이쪽 조건부 확률이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갈지 중간고사로 범위로 들어갈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과정하는 것까지는 끌고 가야 하겠죠. 됐어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단원이 끝나면은 일단은 완벽하게 단원이 분리가 되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그쪽부터는 이제까지 했던 게 전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까먹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도 계속 보셔야 돼. 근데 그 사이에 맞춰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유형교재만 해보자고. 2번 이어서 볼게요. 이거 지울게.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은 무엇에 쓴다가 사실상 정해져 있어. 보면은 일단은 2번 첫 번째 줄들, 2번 내 줄들 보면은 합집합비가 있고 교집합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합집합은 그대로 어차피 A 합 B가 A일 때 B일 때 빼기 A교 B가 될 테니까 합집합 B가 5분의 3이었고 A일 때의 확률이 5분의 1 플러스 PB 빼기 20분의 1이라고 되어 있네요. 20분의 10이겠고 여기는 20분의 8이니까 더해줘서 몇이냐? PB가 20분의 5가 되겠네요. 됐죠? 계산 정리고 그때 눈앞에 뭐가 보여요? B의 여집합이
일어났을 때 A의 여집합이 일어날 확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보이는 그대로 우리 연습한 그대로 똑같이 됐죠? 그대로 요 녀석은 똑같이 다시 한번 분모는 1 빼기 PB로 바꿔줄 수 있겠고 분자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드모르간에 의해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1 빼기 P의 A 합집합 B가 일어날 확률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A 합집합 B 자리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5분의 3 대입 여기에다가 그대로 4분의 1 대입 계산하면은 4분의 3분의 5분의 2니까 정리하면은 15분의 8이 되겠죠. 외운 사람들은 그냥 조건부 하나만 띡 추가돼서 드모르간을 써주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야 되고 만약에 외워지거나 뭐 내용이 이제 습득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헤매는 상태가 될 것이고 이거를 끊어내느냐 안 끊어내느냐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조건부 시작을 해볼게요. 조건부 문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차피 맨 끝에 이미 활용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확률을 구하라고 나온다는 거야. 다른 특정 이야기들을 섞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 잘 봐봐. 뭐 저번에 이제 원탁에 둘러 앉았을 때 이웃할 확률,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치? 뭐 어떨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을 물어보잖아. 별반 다르지 않아. A학급 학생일 확률. 됐죠?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를 파헤치고 너 이거 조건부네 하는 거를 걷어내는 게 중요한데 아까 조건부를 구분짓는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표여야 하고 하나는 독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됐죠? 자, 그 중에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 상황을 볼까요? 잘 봐. 오히려 이 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표를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다음 것도 좀 어려워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좀 내가 하는 얘기들을 좀 잘 들어봐. 자, 간다. 원하는 게 뭐야? 두 학급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일 학생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의 표기를 이렇게 써볼게. P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A학급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표현을 해볼게. 됐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사실 조건부 확률을 구분 지어줄 수 있는 독해 단어가 뭐뭐였을 때거든. 뭐뭐였을 때야. 그런데 잘 봐봐. 연습 문제 왼쪽부터 A라 할 때, 나열할 때, 다 있지. 다 있지 않아? 때 하나도 안 빼고 다 있지 않아? 그치? 세울 때 이거는 뭐 연산이니까 여기도 택할 때 그렇기 때문에 웃긴 거는 저 뭐뭐였을 때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으로 문제를 조건부냐 아니냐로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쪽의 이야기까지를 좀 서술하는 형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우리 뭐라고 되어 있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의 학생이라고 써져 있잖아. 다시 아까 페이지로 가볼게요. 방금 얘기해서 뭐였어? 우리가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학급일 학생일 확률을 구하죠.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 봐봐. 두 눈의 수의 합이 9 이하의 사건을 A라고 할 때 아직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두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한 번씩 사용해서 임의로 나열을 할 때,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그 앞쪽에 대한 사용 방식이 단어가 아직도 여기 앞에 쪽에서의 경우의 수에서는 뭐뭐 했을 때라고 나왔을 때 그 앞에 단어가 이미 아직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를 이미 물어봐서 어떤 상황일 때 얘가 나오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상황 설명. 봐봐,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 설명이잖아. 아직은 이 독해에 대한 차이가 좀 느껴질 필요가 있어요. 됐죠? 이게 1차적인 거거든. 1차적인 거. 문제들을 조건 확률 문제 때문에 봐봐, 여기도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만들 때 4자리 자연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냥 상황 설명 중인 거예요. 뭐뭐 했을 때 이 앞부분이. 됐죠? 근데 방금 전에 보여줬던 문제들 라인에서는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의 학생. 그러니까 뽑았을 때 라고 했으면 아까랑 동일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뽑았는데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그러니까 뽑았는데 그 여학생에 대한 결과까지 논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느낌에서 조건부로 끌고 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확률이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앞에서 했던 수학적 확률, 경우의 수를 사용을 하는 그 확률은 제일 마지막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애초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은 여학생이었을 때 A학급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서 조건부로 분류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게 중요해. 조건부까지 분류는 이런 독해에서 가지고 오는 내용이야. 그럼 이 녀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P 여분의 P A교 여라고 바꿔줄 수 있겠죠. 아니, 조건부는 이렇게 세우기로 약속을 했잖아. 그럼 여학생의 확률은 뭐야? 여학생의 확률은? 확률인데?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분수꼴로 나타내기로 했잖아. 그럼 분모에다가 넣는 전체 경우의 수는 무엇을 얘기해? 당연히 이걸 보고는 자연스럽게 60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지? 그럼 분자에 대한 전체 경우의 수도 60 아닐까? 됐지? 그럼 어떻게 돼, 정리가? 여학생의 확률은 60분의 29겠고, 그럼 그대로 한번 봐봐. A 교집합 B. 교집합은 어떤 표현 방법이었어? 접속사 중에 and 뭐야? 그리고였잖아. 그리고이기 때문에 A 이고 여학생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몇 가지? A 학급이고 여학생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14가지가 되겠죠. 근데 자, 봐봐. 방금 뭐라고 했어? 전체 경우의 수 몇 분의라고 했어?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전체 경우의 수는 뭘로 잡기로 약속했어? 60으로 잡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애초에? 그렇지 않아?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왜 35였던 거야? A학급 사람들 중에서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P라고 하는 확률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의 A 교집합 여와 여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밖에 발견을 못하고 이때의 전체 경우의 수로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60분의 14가 분의 60분의 29분의 60분의 14가 된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의 독해를 가지고 이 표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 일단은 여분의, 그러니까 여학생을 뽑았을 때 A학급일 확률 정리해주고 조건부 확률 10대로 정리해준 다음에 확률의 상태를 전체 경우의 수를 잡아주라고. 됐어요? 됐죠? 근데 60이 약분되죠? 그럼 뭐분의 뭐가 돼? 29분의 14가 되겠죠. 근데 자세히 봐봐. 29가 뭐야? 전체 여학생 수죠. 그리고 14는 뭐야? A학급에 포함되는 여학생의 숫자가 되겠죠. 결국은 정답이 29분의 14라며. 근데 문제는 뭐였어? 사실 생각해보면 여학생이었을 때 A학급인 학생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야. 문제 자체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표본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야. 최초에 표본 공간을 만약에 전체 경우로 그냥 잡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애초에 60분의 29분의 60분의 14로 들어가면 돼. 됐어 여기까지? 선비 됐어? 자 근데 표본 공간을 만약에 어차피 여학생이었을 때라며 여학생이라는 가정을 두고 간 거 아니야. 그럼 표본 공간을 여학생으로 잡아버리자는 거야. 이 표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돼? 여학생이었을 때 그럼 29분에 우리가 원하는 건 여학생인데 A였거든요. 그대로 그 개수를 가지고 와도 된다는 거지. 됐어요? 이게 1차적인 표의 형태입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이게 하나예요.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표를 습득을 잘 못해. 왜냐면 뒤에 게 너무 강렬하거든. 뒤에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표를 잘 못 가지고 하는데 웃긴 거는 표가 시험에도 잘 나와. 같이 나와. 조건부가 어차피 좀 무게감이 좀 많다 보니 좀 무겁다 보니까 두 가지가 좀 다 나오는 느낌이 좀 강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한 놈은 표가 나와 있고 한 놈은 표가 없잖아. 얘도 뭐 하는 얘기야? 표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두 개의 타입의 조건부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건 어차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건부 문제네 하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표로 바꿀 거냐 아니면 직접 계산을 보여주는 것처럼 할 거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다시 쉬워집니다. 볼게요. 자 4장의 시사회 당첨권을 포함해서 10장의 경품권이 있다. 갑을 두 사람이 이 순서대로 경품권을 한 장씩 뽑을 때 갑과 을 모두 당첨됐으면 좋겠대. 첫 번째 뽑아 10분의 3, 다음 뽑아 9분의 3, 끝. 됐죠? 90분의 12가 되겠죠. 3 약분하면 여기 3이고 4 약분하면 5니까 15분의 2가 되겠고요. 어렸어? 갑자기 쉬워졌지 이상하게? 그치? 근데 얘네들도 조건부 확률의 일종인 거야. 왜냐면 앞에 상황의 조건에 따라서 뒤에 쪽이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됐죠? 자 여기도 근데 봐봐. 뭐뭐 했을 때 라고 나와져 있고 경품권을 임의로 한 장씩 뽑을 때 갑과 을이 모두 시사해. 앞에 쪽이 분명히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그치? 그러니까 아직 문제가 안 끝났고 나한테 제시하는 느낌이 아니라 앞에 쪽은 설명이 여전히 되고 있어서 문제 영역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익숙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거 이번에 뭐래? 흰공 5개와 검은공 4개가 들어있는데 순서대로 한 개씩 꺼내서 을이 검은공을 꺼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가 있어 방법이? 일단은 갑이 먼저 꺼내야 되니까 갑이 흰공 꺼내고 검은공을 꺼내거나 검검 꺼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쵸? 아까 얘기했던 그 느낌이 상당히 중요해. 경우의 수는 수학 때도 그랬지만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 단원의 파트의 핵심은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게 포인트야. 애초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에. 자 그럼 다시 갑이 흰공 뽑을 확률은 9분의 5겠고 그럼 하나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음에 검은공 뽑을 확률은 8분의 4가 되겠죠. 다시 검검 뽑으려면은 9분의 4 곱하기 8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정리하면은 72분의 여기는 20, 여기는 72분의 12가 되겠고 더해주면은 72분의 3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약분해주면은 몇이냐? 몇이야? 몰라 씨. 아무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잘 봐요. 여기 5번 5-1, 5-2 이거 세 개를 다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 풀어줄게요. 이거는 적느냐 안 적느냐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다시 하는 건 하시고 다 풀어줘야 될 정도로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렵고 좀 중요합니다. 자, 보여볼게. 지금부터 갈게요. 자, 그리고 상황도 비슷해. 주머니에는 흰 공 3개랑 검은 공 4개가 있고 비주머니에는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중에 하나를 임의로 택해서 두 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가 나왔을 때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전히 얘기를 하지만 아까 뭐뭐 했을 때 라고 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앞에 쪽의 이야기가 이미 어떤 상황 설명이 아니라 어차피 확률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이미 취하고 있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냥 이런 상황을 주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문제 속으로 들어온 거야.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일단은 방금 얘기가 필요해. 동시에 꺼냈더니 흰 구슬 하나, 검은 구슬 하나를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뭐 했을 때 그 앞쪽이 이미 뭔가를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가 한 상황이 뭐야? 주머니가 A가 있고 B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확률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돼, 원래? 원래 확률 문제를 내려면 A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B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 구슬이 뭐가 있어. 상황 달라도 되니까. 보통 이걸 가지고 원래 확률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내? A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온다거나 B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온다거나 B 구슬을 A로 옮겼을 때 A를 뽑았을 때 뭐가 나온다거나. 그치?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 구슬이 먼저야? 주머니가 먼저야? 당연히 주머니가 먼저 아니야? 그치? 근데 주어진 문제는 뭐뭐 했을 때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자세히 봐봐. 앞에 오히려 무슨 얘기가 써있어? 구슬 얘기가 써있고 뒤에 뭐가 써있어? 주머니가 써있지. 뭐가 좀 다르지 않아 지금? 뭐가 달라? 어순 자체의 말의 순서가 지금 다르잖아 지금. 아래로 가볼게요. 에이씨. 아래로 가볼게요. 자, 봐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봐봐. 뭐래? 축구를 한대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이 팀이 승리했는데 그 경기가 A구장이었을 확률이야. 이것도 원래 문제를 내려면은 확률을 물어보려면 어떤 구장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기는지 마는지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좀 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저녁에 양식을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이 점심에 한식을 선택했대. 그럼 점심 먼저 얘기했어야 저녁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원래?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분명히 반대로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니네가 딱 읽고서 잠깐만 이거 어순이 반대로 됐는걸? 이런 이지랄을 하지 않을 거잖아. 다 읽지도 않는데 어차피.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확률 시험이네. 2교시 확률 시험이네. 들어가. 그럼 뭘 생각해? 확률 나오면 조건부 먼저 찾아야지. 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알아서 자연스럽게 조건부 확률의 문제가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됐죠? 이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이 전후에 대한 사정 얘기하지 않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얘만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안 돼. 뭐 성격탓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던져주는 얘기 잘 생각해요. 애초에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지금 문제를 받아보는 이 확률 문제가 기본적으로 조건부 문제라는 생각을 먼저 조건부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걸 뭘 어떻게 확인할 거야? 뭐뭐 했을 때를 기반으로 앞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잡자고 일단. 됐죠? 앞에 쪽은 이렇게 써져 있고 뒤에 쪽은 뭐야? 주머니가 A 주머니였다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어순이 바뀌어있지 지금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보다. 됐죠? 자, 잘 봐. 지금부터. 그때 맨 뒤에 얘기한 녀석은 무조건 선택 A입니다.
얘가 A 주머니여서가 아니라 얘가 가주머니여도 선택 A 뭐든 상관없어. 됐죠? 그러면 문제의 독해 상황을 포함을 해서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 상태 B가 나와. 그러니까 선택지가 최대 3개까지 나눠져. 4개를 낼 수도 있겠지만 4개는 안 내. 최대 3개까지만. 그럼 봐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분리를 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어순을 거꾸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다시 거꾸로 읽어줘. 그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 사건 A가 주머니를 A를 선택했을 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풀기 위한 장치야. 지금 내가 잡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앞에 장치를 가지고서 조건부를 못 알아보면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인 거 확인했고 그럼 뒤쪽을 나눠줄 수 있어. 문제 독해에 써있어. B주머니도 따로 있으니까. 그럼 어순을 다시 반대쪽으로 읽어주면 원래 순서가 되겠지. 그럼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돼. 가볼까? 주머니 A 선택할 확률 뭐예요? 2분의 1이겠죠. 뭘 고민해? 주머니가 2개인데. 그때 구슬이 전체가 몇 개예요? A 주머니 구슬 몇 개? 7개니까 2개 뽑아봐. 7시 2 중에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4가지가 되겠죠. 됐죠? 이거 하나 나왔어요. 일단 사건 A가. 이번에 사건 B로 가보도록 합시다. 사건 B는 이제 또 다시 거꾸로 읽어줘. 뒤에는 고정이야. 왜냐면 조건부가 이미 고정이 됐으니까 그건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럼 사건을 거꾸로 읽어주면 뭐가 돼? B주머니를 선택을 했을 때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그럼 B주머니 선택할 확률 좋아요. 그 다음에 공 전체가 현재 6개니까 전체 경우 6시 2 중에 하나씩 4 곱하기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나요? 됐죠? 그럼 이제 가볼까? 그럼 7시 2니까 뭐가 돼? 7, 6, 2, 1 여기는 3, 4 여기 약분하면 3 약분하면은 정리했더니 뭐가 돼요? 7분의 2가 됐어요. 6시도 가볼까요? 6, 5, 3 1이니까 여기는 4이니까 2약분 해주고 2약분 해주면은 15분의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통분도 해볼까요? 뭐가 되네? 105분의 30이고 이 안은 105분의 28이 되겠지. 지금 위에 쪽이 뭐야? 사건 A가 일어났던 확률이고 여기 밑에 사건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지? 지금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풀고 있고 됐죠? 이제 이 사건 A와 사건 B에 대한 확률로 확률을 꾸며버려. 그럼 어떻게 돼? 105분의 30 더하기 105분의 28분의 우리가 원하는 건 얘니까 105분의 30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그 값을 그냥 여기다 똑같이 그냥 갖다 놓은 거야. 그냥 얘 더하기 얘분의 얘로. 그럼 105가 다 약분됐으니까 정리된 건 무엇이야? 58분의 30이 되겠고 약분해주면 29분의 15가 되겠죠. 됐죠? 두 개 더 할 거예요. 키포인트는 문제를 우선 읽어서 조건부임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순을 반대로 돌려서 상황 자체를 2개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 다시 이 팀이 승리하였을 때 경기가 A 구장에서 했을 확률. 여기서 조건부인 건 인지하고 그럼 2가지의 상황을 나눌 수 있죠. 뭐가 있는 거야? A 구장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타구장에서 승리하거나. 이건 독해에 따라 달라져요. 봐봐. 어차피 A 구장에서 전체 경기의 20%를 치르고 나머지는 타구장이니까. 됐죠?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한 게 아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건부 확률 문제의 특징은 어순이 반대가 되어 있고 공략법은 어순을 다시 한번 원상복귀 시켜서 정리를 하자고 했으니까 가볼게요. A 구장에서 경기할 확률 뭐가 돼? 10분의 2로 갈게요. 이거 약분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제일 깔끔해. 알겠죠? 그것도 보여줄게. 10분의 2야. 그리고 A 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은?
그러면은 10분의 7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타구장에서 승리할 확률은 타구장 8 그리고 거기서 승리할 확률은 10분의 3이 되겠죠. 계산하면 뭐가 돼? 100분의 14 여기는 뭐가 돼? 100분의 2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자, 아니 여기는 다 약분해놓고서 왜 그 지랄이야? 그래서 통분했잖아. 어차피 분모가 지금 갭이 안 맞으니까.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봐봐. 우리가 나온 이 두 개의 결과 어순을 반대로 해놓은 이 두 개의 결과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얘 더하기 얘분의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올려줄 거잖아. 경우의 수 쓰는 것처럼 실제로.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어차피 분모가 다 똑같으면 한 번에 약분이 가능해. 됐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마무리 100분의 14 더하기 100분의 24분의 됐죠? 100분의 14가 됩니다. 없어지고 약분해주면 뭐가 돼? 2를 더해준 38분의 14니까 이 약분에서 19분의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하나 더 합니다. 참고로 잘 생각해요. 내가 3개를 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개 어렵다는 얘기야. 너네가 그냥 한 번에 접근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푸는 데다가 미련들 거 내가 하나도 없거든. 어차피 문제는 어차피 많이 풀어야 돼 얘는.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것도 다시 볼게요. 자, 이것만 하고 쉴게요. 자, 꽃무늬 상자에는 총 9개의 공이, 별무늬 상자에는 총 7개의 공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흰 공이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별무늬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다 정해진 마당이니까 바로 가보자. 그러면은 슬래시하고서 어순 거꾸로 가보면 어떻게 돼? 별무늬를 선택했을 때 흰 공 2개 혹은 꽃무늬일 때 흰 공 2개를 나눠줄 수 있겠고요. 됐죠? 가볼까? 별무늬 상자 선택될 확률 2분의 1이 되겠고 흰 공 3개, 검은 공 4개니까 전체 경우에서 몇 개 중에? 7C2 중에 3C2가 되겠고 하나 끝났고요. 별자리 별 끝났고 꽃 가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자 여기서 잠깐 근데 2분의 1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해야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립될 수 있거든. 대립되면 무조건 해. 고민되면 하라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걸러져.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의 공을 꼭 선택해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차피 같이 올라가서 묶으면 다 약분이 돼. 그러니까 선택을 해보는 게 맞아. 오케이? 다 넣는 게 맞아. 그러니까 뺀 다음에 나중에 이것도 빼도 되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넣어버려. 오케이? 그게 가장 심플해요. 그래서 다시 꽃무늬 가봅시다. 전체 경우의 수 9C2 중에 흰 공이니까 4C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7C니까 7, 6, 2, 1 여기는 3, 2, 2, 1 넘어가면 여기 3가지 여기 3이니까 14분의 1가지가 되겠고 다시 2 곱하기 9, 8 여기도 2 없어졌고 4, 3 여기도 2가 없어졌고 넘어가면 12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몇이냐 이거? 야 진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와도 제일 싫어할 만한 최소 공배수다. 뭐냐? 그렇지 않니? 최악인데? 12, 14, 6, 1, 14, 24, 84야? 그래도 좀 익숙한 숫자긴 하네. 84분의 6이니? 6이겠고요. 여기는 84분의 7이겠죠. 됐죠? 분모 통분해주는 이유는 느껴지죠?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은 13분의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어요? 얘 더하기 얘분의 얘로 정리가 되니까. 이거 어차피 왕창 푸는데 왕창 풀어야 되는데 좀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연습 문제 쪽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됐죠? 시행 얼마나 나갈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는 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차피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명확하게 나눠지잖아. 근데 다른 학교들 중에서는 전범위가 시험범위인 학교들이 있었거든. 지금 어떤 학교들은 2학년 내내 확통을 본 학교들도 많아. 생각보다. 학교 커리큘럼 따라 다르니까. 볼게요. 자, 이번엔 뭐예요? 독립입니다.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뭐야? 혼자. 홀로서 분리의 느낌 아니야? 어? 혼자 뭐 그냥 주체를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예요. 됐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기본 포인트야. 자, 그런데 잘 봐.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읽었어?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자, 봐봐. 내가 이거를 저쪽으로 휴지를 향해 던졌을 때 연예인 A씨가 재채기할 확률은? 그럼 이걸 던진 거랑 상관이 있을까? 솔직히 뭐 이걸 던져서 뭐 분자가 뭐 저기까지 뭐 진동을 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상관없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이걸 던졌을 때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갑자기 넘어질 확률은? 쥐가 넘어지려면 넘어졌고 아니면 아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상관이야? 지금 맞거나 안 맞거나 뭔 상관이야 여기 옆에 아저씨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A와 B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즉 A와 B라고 하는 사건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또한 재밌는 것은 그러면 B가 그럼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즉 내가 이걸 던지지 않았을 때 그럼 저 아저씨가 넘어질 확률은 C가 혼자 넘어졌겠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자, 됐어 여기까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건이 영향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B 사건이 A 사건을 일어나는데 1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조건부 B에 대한 A가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표기했어? 바로 PB분의 PA교 B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원래 얘의 표현 방법은 이게 맞았지. 그리고 주어진 이 동그라미의 식을 이 안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야?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PA교 B와 같다라고 하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뭐랑 좀 약간 느낌이 달라져. 배반이면 뭐였어? A교 B가 공집합이었지. 됐죠? 근데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PA교 집합 B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딱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독립의 반대 종속입니다. 종속은 뭐야? 독립이 아니면 돼. 끝. 그러니까 독립이 아닌 게 종속이야. 독립은 따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요까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요 정도까지의 이야기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 형태가 아니고 일단 하나 더 예제 6번으로 넘어올게요. 자, 일단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니까 표본 공간은 일단은 1, 2, 3, 4, 5, 6이라고 잡을 수 있겠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니까 2, 4, 6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잘 봐, 지금부터. 이거 어차피 다시 공부하긴 해야 될 거야. 좀 약간 약한데 문제는 잘 나오거든. 근데 어차피 다시 공부는 해야 될 텐데 내용만 잘 들어봐. C사건은 3의 배수니까 3과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잘 들어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휘의 단위들을 독립, 분리된, 아까처럼 떨어져 있음, 그러니까 상관성이 없음, 이렇게 인지를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럼 봐봐.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일까? 그리고 사건 B와 사건 C는 독립일까? 마찬가지 사건 A와 사건 C는 독립일까?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다들 하나같이 독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교집합이 발생을 하거든. 그치? 자연스럽게 그 느낌을 받지 않아? 왜냐면은 독립이면 다른 거 아니야?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어? 방금? 독립은 뭐라고 했어? 교집합의 결과가 PA와 PB의 곱과 같기만 하면 돼. 거기에 안에 있는 값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봐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가 뭐야? PB는 뭐예요? 그러면은 PA교 B를 구하기 위해 A교 B의 원소는 뭐가 있어? 2 하나죠. 그럼 PA교 B는 뭐야? 6분의 1이지. 주어진 A와 B에 대해서 이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확인하려면은 PA와 PB, 사건 A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줘. 몇이야?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얘는 독립이야?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뭐야? 종속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됐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A와 C입니다. 자, 사건 C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요?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또한 이때 A교 C가 뭐예요? 원소가 6 하나밖에 없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6 하나밖에 없겠지. 그럼 사건 A교 C가 일어날 확률은 뭐가 돼? 몇 분의 몇? 6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A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 곱한 값은 몇이야 또? 6분의 1이니까 같아 달라? 같으니까 뭐야? 독립인 거야. 독립인 거야. 아니 그럼 이제 막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아니 근데 A랑 C는 분명히 6이 똑같이 있으니까 6을 뽑는 사건에서 겹치지 않아요?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간과하는 거지. 수학은 뭐야? 약속이야.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독립을 하자는 게 아니야. 수학에서의 독립의 정의는 애초에 이거인 것 뿐인 거야. 이 독립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의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독립과 종속에서의 독립의 정의가 애초에 PA 곱하기 PB가 PA 교집합 B와 같은 것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쥐가 딴 얘기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에게 독립이라는 느낌은 뭔가 왠지 배반의 느낌이 되는 거야. 됐어요? 왜냐면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느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원하는 독립에 대한 정의는 PA 곱하기 PC가 PA 교시랑 같은지만 확인하는 거 였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자, 이거는 빠른 왕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B와 C에서 곱한 거 6분의 1 나왔겠고, 교집합이 하나니까 6분의 1 똑같이 맞으니까 여기도 그냥 똑같이 독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7번입니다. 자, 지금 시험 기간이 아니라서 시험까지 따로 보진 않을게요 라고 하지만, 아니야 봐야 될 것 같아. 하루 공부들을 안 하셔서. 자, 써봅시다. 뭐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거. 피를 어디에 간 거 같은데. 하나 한 번 더 쓸게요. 써요 제발. 뭐야 첫 번째? A약 B가 두 번째 이런 A차 B에 대한 정리는 없어요. 솔직히 차집합을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느낌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 알렸으면 좋겠고, 또 뭐 있어요? 여집합 A의 여집합은 1 빼기 PA라는 거, 또 드모르간 A약 B에 대한 전체 여집합이 A여교 B여가 있다는 거, 또 배반이면은 A교 B가 공집합이었죠. 또 쓰라니까 한 번은 이게 마지막에 써.
또 조건부가 있었죠. 또 방금 한 동립이면 까지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외워지지 않고 다른 걸 아예 못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여기는 기본적인 확률, 그러니까 경우 그 뭐야 집합에서의 연산이 어느 정도 녹아 있느냐 때문에 문제인 거고, 아래쪽 배방과 이쪽의 조건부와 독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데, 이건데 이거를 그냥 똑같이 다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둘, 넷, 여섯, 일곱 개 여기서 절대 확장도 축소도 되지 않습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그럼 일단은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A교 B가 A, B에 대한 확률의 곱과 같겠고, B의 여집합은 B가 일어났을 때는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됐죠? 근데 합집합이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을 빼준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고, B가 일단 3분의 1인 건 하나 확보를 했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인 건데 PA 교비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3분의 1 PA로 바꿔줄 수 있잖아. 그러면은 3분의 2 PA 더하기 3분의 1이 9분의 5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넘어가면은 9분의 2가 남겠죠. 약분 정리해주면은 PA가 뭐인 걸 알 수 있어? 3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고, PA가 3분의 1이니까 PA교 B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이시대 축소시 9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계산 틀이 바뀌어. 그치? 당연히 시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상 독립 시행은 시험 범위로 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거든. 그래서 결국은 웬만해서 시험 범위가 조건부까지냐 아니냐 요 정도로 나뉘어. 그러니까 뒤쪽은 좀 연결해놓고서 좀 더 공부를 건드릴 수 있게 해주는데, 운이 좋게 독립 시행까지 그러긴 좀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조건부 전까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고, 조건부를 뒤쪽으로 붙여버리는 케이스들이 좀 많거든. 아니면 조건부까지 나가고 같이 겹쳐서 다시 나가든가 2학년 경기부터 이런 식인데, 준비해놨으면 좋겠어요. 뭐 연산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는 할게. 교집합기는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정리 되겠지만, 자, 그리고 이번에 예제 8번의 형태는 기본적인 또 다시 독해 문제. 뭐예요? 두 사람이 마라톤에서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과 0.6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모두 완주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0.8 곱하기 0.6 해주면 되겠죠. A는 완주한대 0.8, 완주 못한대 반대쪽 0.4 해주면 되겠죠. 괜찮죠? 괜찮지?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가 나면 뭐 하자? 반대 상황 먼저 잡아주자. 둘 다 낙오될 확률, 둘 다 실패자가 될 확률 0도 못 세겠나? 0.08이 되겠고, 이래서 빼주면은 0.9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쌤들 정도만 돼도 친구를 자주 못 만나니까, 그리고 이제 친구도 없어 별로.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뭐 친구라고 하는 사실 지금 정의는 사실 학급 친구나 뭐 학교 친구나 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 중에 조금 더 자주 만나는 친구들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이제 만나는 횟수로 정의가 되던 것이, 나는 뭐 솔직히 내가 제일 좀 친하다고 하는 친구 한 2년에 한 번 보나 이런데, 오히려 더 안 친한, 평상시에 한 배드민턴 같이 치는 형님은 일주일에 한 3번씩 봐. 근데 그 사람이 더 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 나이대랑 좀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는 아니고 한 1년에 그래도 자주 만나요. 한 7, 8번은 만나는, 10번 정도는 만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이번에 마라톤을 한대. 마라톤을.
근데 얘도 이제 좀 얘가 이제 아무튼 이제 좀 약간 좀 잘 아껴 물건 같은 거를 잘 아끼는데 아는지 모르겠지만 너네는 뭐 그래도 사실 뭐 운동 같은 거를 그래도 학교에서도 많이 좀 생활체육처럼 알려주고 이러니까 솔직히 도구가 진짜 중요하잖아. 운동 농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뭐 단화 신고 농구하는 것보다 당연히 쿠셔닝이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것처럼 그지. 근데 마라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라톤 진짜 돈이 제일 안 드는 운동이 당연히 뛰는 건 거 알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 막 사격이야. 지금 올림픽 하고 있지만 사격이야. 돈이 얼마나 들겠어. 총 사야지, 총알 사야지, 뭐 안경도 사야지 멋있어 보이려고, 관역도 있어야 되잖아, 공간도 빌려야 되잖아. 하다못해 볼링 선수도 볼링장이 있어야 연습을 할 거 아니야. 맨날 이것만 한다고 될 건 아니고. 근데 러닝은 뭐 하면 돼? 박스 입고 뛰기만 하면 되잖아. 박스 입고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박스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뭐 좀 저기 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체육과 선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은 근데 신발이 보통 보면은 좀 비싼 거 이제 기능성 신발 같은 거 보면은 나도 이제 좀 비싼 신발을 맨날 신는 건 아니어도 운동 같은 거 할 때 좀 비싼 신발을 신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네 나이 때는 좀 달라도 옛날 나이 때는 이제 관절이나 이런 데들이 좀 안 좋으니까. 근데 특히나 이 마라톤 엄청 심해 이게. 왜냐면 밑에가 이제 그게 얼마나 이제 땅땅하냐에 따라서 기록도 달라지고 나도 실제로 뛰어보면은 그 느낌이 다른 거야. 이 친구 이 새끼가 마라톤 나가겠다고 신발 비싼 거 산 거야. 한 30만짜리 산 거지. 비싸잖아. 그치? 20만, 20 얼마짜리 산 거야. 이렇게 딱 사놓고서 아까운 거야. 병신이 그래서 뭐해? 이걸 냅두고 대회 나갈 때 신는다고 딴 거에 신고 뛴 거야. 근데 딴 거 멀쩡하겠어? 이거를 이게 좋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왜 샀어? 이것도 좋은데 더 좋은 걸 산 거야? 이게 후지니까 산 거 아니야. 그럼 얘 지금 원래 기존의 신발은 뭐야? 뭐 별거 아닌 그냥 신발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연습할 때 쓰고 그거를 가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거야. 발이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대회를 한번 취소당했어. 그러니까 못 나간 거야. 다쳐가지고. 에휴 멍청한데. 이게 지금 현재는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많이 하고 자주 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하거든 보통. 우리 이제 쌤도 이제 생활체육으로 지금 이제 뭐 배드민턴 뭐 이런 거를 하지만 이 배드민턴 채도 더럽게 비싸요. 막 비싼 거 막 30만 원씩 해. 일단 볼링공도 그렇잖아. 볼링공 저기 지금 창고 구석에 박혀 있는 공만 5개 있어 지금도. 저것도 막 하려면 30만 원 하거든.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좀 나이 들고 조금씩 운동을 하면 지금은 아직은 운동을 하는 그런 결과나 그런 성취 득점 이런 거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어느 시점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복을 사는 행동도 생활체육에 포함돼. 그러니까 농구를 하기 위해 농구화를 고르는 것도 내가 농구를 즐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지금은 니네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사실. 근데 이제 돈이 있는데 체력이 덜 되고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농구공을 고르고 농구 옷을 고르는 것도 뭔가 이제 그걸 즐기는 일종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그런 부분들이 좀 결여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쉽게. 나중에 그래서 좀 나이 들고 좀 쌤도 운동을 해본 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농구는 솔직히 돈이 없을 때 해봤으니까 저기지만 솔직히 그 아니네. 쌤 여기 학원 하면서 예전에 거의 초기에 영어 쌤이랑 같이 해가지고 농구팀을 만들어서 농구한 적이 있거든. 당연히 농구화를 졸라 샀겠지. 농구화만 한 6켤레 7켤레 막 이렇게 있었거든. 엄청 샀거든. 많았어요. 돈 뭐라고? 너무 많이. 사는 게 취미인 거야. 사는 게 농구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딱 신어보고 새 거지. 어우씨 이거 접지가 좋은데? 하면서 이제 딱 즐기고 다시는 안 신어. 막 시리즈별로 사는 거지. 막 카이리 1, 카이리 2 막 이런 거 사고 막 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해도 재밌어. 예전엔 돈이 없으니까 예전에 이제 농구 하나 딱 사면은 그것만 신는 거야. 그것밖에 못 신잖아. 내가 뭐 농구화 2개 살 돈이 어딨어. 지금 뭐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니 지금 엄마가 저기 해주니까 그런 거지. 대학 가고 이러면 이제 자 이제 성인이 됐으니 용돈을 끊도록 하겠다 이러면은 뭐 손가락 빨고 살아야지 뭐. 근데 그럴 돈이 어딨냐. 자 가봅시다. 여기 돈이 없으면은 도박 같은 걸 하게 되고 사다리 타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사다리 타기 박하라 이딴 걸 왜 하지 말아야 되냐. 바로 그런 것들은 독립시행이기 때문. 자 지금부터 보여주는 독립시행은 좀 끊어질 것 같네. 끊어볼게요. 일단은 설명만 최대한 해볼게. 독립시행입니다. 자 우리는 주사위를 던졌어. 딱 던졌는데 1이 나온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경우의 수는 몇? 확률은 몇이야? 6분의 1이지. 다음에 딱 던졌는데 2가 나왔네. 오우씨 나올 수 있잖아. 그 또 던졌는데 3이 나온 거야. 또 던졌는데 4가 나왔어. 그 다음에 5가 나온 거야. 그대로 들고 가. 내기를 하자 왜? 야, 나 이거 6 나오는데 10만 원 벌 테니까, 만 원 벌 테니까, 너 오케이? 던져. 6이 나와? 나올 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 지금 너네가 방금 들었던 형태를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도박을 해본 건 아니거든. 난 도박을 못해. 투자도 잘 못하는데 솔직히 도박도 잘 못해. 그래서 나는 좀 강원랜드 가봤거든. 그리고 외국 가서도 카지노를 가봤는데 가봐도 진짜 나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못할 수 있을지 정도야. 오죽하면은 도박을 조금 하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게임 자체를 너무 잘하던 그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숫자를 한 3개만 뽑아보래. 그래서 어우씨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뭐 숫자 맞추는 그 룰렛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제 동그란 거 이제 공을 딱 돌리면은 앞에부터 이제 검은색, 빨간색, 검은색, 빨간색 이렇게 있어가지고 숫자별로 이렇게 딱 나오고 게임이 되게 다양해. 홀수 짝수를 맞추는 것도 있고 그 검은색, 빨간색을 맞추는 것도 있고 숫자를 맞추는 것도 있고 그 숫자가 배열이 돼서 3의 배수인지를 맞추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열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 주변을 맞추는 거 되게 게임이 다양하거든. 재밌게 만들었어. 그 3개를 불러보라는 거야. 그 3개를 불렀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5랑 21 그리고 뭐 30 이렇게 해서 3개를 불렀어. 근데 불렀는데 야씨 고맙대 좀 이따가. 그래서 왜 할까? 네가 부른 건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빼고 걸었는데 계속 나왔대. 그러니까 이 주변은 네가 얘기한 건 어차피 재수없어서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 이걸 너무 못했어 이런 거를. 근데 이런 걸 못하는데 그러니까 엉강생심 사실 돈을 따지도 못하니까 아예 따려고 덤벼들지 않게 되니까 도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사실. 근데 그 게임 중에 보면은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뭐 게임을 알려주고 싶은 건 아닌데 바카라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 근데 이런 거야. 이게 너무 웃겨. 너무 상황이 너무 웃겨. 이게 보면은 결국은 뭐 하냐면은 홀짝을 맞추는 게임이거든. 홀짝을. 근데 맞추는 게임인데 카드 2장을 한 다음에 2개를 더해서 1의 자리 숫자로 대결을 하는 거야. 대충 이래 게임이. 그러니까 심플하잖아. 2장을 준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되냐를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 비교 그런 거 한 번 더 게임을 나 저 자세한 건 모르겠어 사실. 근데 이 게임을 하는데 그럼 그 앞에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해. 왜? 순환이 빨라. 순환이 빠르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끝나기 빨리빨리 돌다 할 거 아니야. 다 자기가 딴다는 생각으로 병신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딴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할게요. 거기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하고 뭐 뱅커, 플레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가 이기는 거, B가 이기는 걸 이제 거는 거야. 누가 이길지. 홀짝인 거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앞에 사람들이 뭐해? 적어 그거를. 그리고 앞에도 표가 있어. 거기 컴퓨터에 가면은 A 이긴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또 B가 이기면 B, A, B 연속으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변속으로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너네 같으면 봐봐. B 어디에 걸래? 역배 가자. 그래 그 얘기가 그거야. 역배냐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건 역배랑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면은 보통 그런 게임에서 역배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걸어서 뻥튀기를 많이 먹자는 건데 이건 무조건 1대1이잖아. 근데 어차피 승부는 원점이야.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비비비 나서 어디 걸 거야? 상식적인 생각으로 보면 A인 건 맞아. 그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진짜 중요해?
어차피 2분의 1 아니야? 그렇잖아. 어차피 승부는 원점 아니야? 이게 B가 더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A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 당연히 그게 아니지. 그런데 심리적으로 한 번은 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한 번은 A가 이길 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기대심으로 거는 거잖아. 실제로 그 게임 가서 보잖아. 이게 20개, 30개가 연속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병신짓인 거야. 근데 그걸 적은 다음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네들끼리 전문 용어로 이런 걸 이제 뭐 줄 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어, 용어들이. 근데 그래서 보면은 B가 계속 나왔으니까 B가 더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3개가 나왔다. 야, 좋아, 나왔다 하고 더 나올 거야. 하고 이렇게 가자 막 이거 하는 거지, 지들끼리. 이게 얼마나 무의미한 짓이냐. 그렇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렇지 않아? 뭔가 기운이 있어? 비 나오다가 이렇게? 의미 없는 짓이야. 그걸 표현하는 게 뭐야? 그게 독립시행이야. 느낌은 딱 오죠? 됐지? 어차피 할 때마다 확률은 리셋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이씨, 조금 한가한 걸 하려고 했는데 이씨 마라톤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숙제는 8번까지 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뒤쪽까지 연결지어서 넘어간 다음에 나 이거 지금 아직 목요일 거까지 수업까지 다 정리를 안 해놔서 목요일 거는 조금 고민을 할게. 뒤쪽을 더 나갈 건지 아니면 한번 좀 쉬었다가 한번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할지 공부 좀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합시다.